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30회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시험들 다 원하는 결과 받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년보다는 좀 난이도가 조금은 편리하게 나와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 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의 구분을 물어봤는데, 자, 저수지나 호수 또는 연배수가 자생하는 토지의 경우는 지목이 유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지목은 정답 1번이 되어서 지목이 유지의 설명으로서 답이 돼야 되고요. 이 문제 평이한 문제로서 다 득점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 족보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 분야 측량 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물어봤는데, 지적법 하에서 위원회가 크게 두 개가 있게 됩니다.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재심사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에 담당하므로 이번 문제 정답은 2번이 중앙지적위원회가 답이 됩니다. 그 지적위원회 중에 중앙지적위원회의 경우는 심사에 대한 재심사뿐만이 아니라 측량 기술자 양성 방안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는 것이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으로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입니다. 3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련된 장문을 물어봤는데, 자, 이제 토지 이동을 통해서 새로 경계를 정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장부가 바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의 경우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4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인데요. 4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뒤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에 이제 신청하는 규정과 회복 등록할 때 등록 규정을 물어본 것이 문제인데,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토지이동 신청하는 기간이 대부분 다 6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바다가 되어서 말소할 때만은 60일이 아니라 90일이므로 60일을 90일로 고쳐놔야 정확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잘못된 말로서 정답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박스 기억번이 축척변경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습니다. 개의도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 되고 찬성도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지만 내 의결을 볼 수 있으므로 기억과 맞는 말이 되고요. 4번의 경우는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의한다. 이 경우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때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니은 틀린 말이죠. 니은의 경우는 잘못된 말인데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구성이며, 토지 소유자는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군 다 잘못되어 있는데 5명 이상 15인 이하가 아니라 10인 이하로 고쳐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로 고쳐놔야 정확한 말이 되므로 이제 니은번은 잘못된 말이 되고요. 디귿번의 경우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해서 디귿번의 경우도 맞는 말이 됩니다.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말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 것이 5번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인데요. 6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1번이 잘못된 말로써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읍면 동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1번이 잘못된 말로써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는 지적공부의 경우는 열람을 신청한다거나 또는 등본 교부할 때는 신청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 동해장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고 신청할 때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된 말로써 정답이 된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대해서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할 당시에는 시군구청 간다거나 읍면 동장에 요청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아니어서 6번 문제는 1번이 잘못된 말로써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인데요. 7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대통령령에 직권 정정할 사항이 총 9가지가 법에 담겨 있는데 대부분 다 다르게 한 경우나 잘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면적이 바뀌지 않을 때만 직권이 가능하고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직권 정리를 못한다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풀게 되면 자 기억번의 경우는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한 경우 요거는 직권 정리할 사항 9가지 중에서 5번째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기억번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번의 경우는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 직권 정리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니은번은 제외가 됩니다. 디귿번의 경우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 정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비슷한 말이 있는 것이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리할 수 있지만 측량 파일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디귿번의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고요. 리을번의 경우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이것도 해당됩니다. 7번째 등록사항 정정사유로서 리을번의 경우 직권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이 되므로 이제 기억하고 리을 두 개만이 직권 정정할 사항에 해당이 되므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인데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 등록할 1필지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제곱미터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8번의 경우는 축척이 600분의 1지역이고 면적이 0.050이 나온 경우 얼마냐 물어본 것이 문제인데 이 축척이 100단위 같은 경우는 최소 면적이 0.1까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 미만의 경우는 무조건 0.1로 가니까 요거는 등록할 때 0.1제곱미터가 되어서 답은 몇 번의 답인가요? 예, 3번이 정답이 되어서 최소 면적 문제 0.1제곱미터가 정답이 됩니다. 1000단위 같은 경우는 등록하는 자리가 제곱미터까지 그럼 1까지 정하게 되어 있고 100단위 같은 경우는 0.1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600분의 1 지역은 0.1까지 등록하는 것이 면적이므로 3번의 경우 0.1제곱미터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2번이 잘못된 말인데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이동 시기가 언제 발생하느냐? 토지 이동 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시점 준공된 때가 정답이지 착수한 때가 정답이 아니어서 2번이
잘못된 말로써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인데요. 10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박스 문제인데 이것도 기업관이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업관의 경우는 신규 등록 측량이 실시가 됩니다. 기업관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럼 니은번의 경우는 복구 측량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번의 경우 지적 제주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제주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디귿번의 경우 지적 제조사 측량이 실시가 되므로 이것도 지적 측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리을번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 측량이 실시가 되므로 해당 사항이 포함이 되므로 정답 보기 4개가 전부 다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냈다 대상이 포함되므로 4개 다 찍어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목을 대장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이고 도면일 경우는 부호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부호 딸 때 원칙은 머리 글자가 원칙이 돼 하청 같은 경우는 천을 따야 되고 공장용지는 장을 따야 되고 주차장은 차를 따야 되며 유원지는 원을 딴다라고 배운 게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없는 거 찾으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광천지 같은 경우는 천을 따는 게 아니라 광을 따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공이 아니라 장을 따야 되고요. 유원지는 유가 아니라 원을 따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제방 같은 경우 제를 따는 거 4번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도로는 로가 아니라 도를 따게 되어 있으니까 보기에서 맞는 정답은 4번이 제방의 경우가 머리 글자 제를 따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게 맞는 말이 되고 나머지 전부 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 출제가 됐고요. 12번입니다. 12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는데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고,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한다. 틀렸죠? 토지 합병 같은 경우는 신청 의무 기한이 이제 90일이 아니라 60일 내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말로서 5번이 잘못된 말인데, 자, 토지 이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신청 의무 기한이 60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다가 된 경우만 우리 요 4번 문제에서 90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요거 하나가 차이점이고, 뭐 신규 등록한다거나 등록 전환했다거나 예외적으로 분할하는 경우나 합병하는 경우도 다 60일 내 신청 의무가 부여가 되므로 잘못된 말은 5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의 경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5번의 경우. 자, 부동산이 갑을 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병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자, 절차법은 등기법을 의미하는데 등기부상 권리를 얻은 자, 즉 취득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는 등기 권리자가 되고 등기부상 권리를 잃은 자, 즉 불이익 보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등기부상 갑의 을에게, 을이 병에게 매매계약을 순차로 체결했는데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의 등기를 병이 대위하게 됩니다. 대위 신청을 또 등기해주게 되면 2순위로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이 돼요. 그럼 을은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등기부상, 그 다음에 갑은 등기 의무자로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상 취득하는 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등기부상 권리 상실한 갑이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럼 병은 어떤 입장이냐? 병은 대위 신청인에 불과한 거지 권리자 의무자 입장은 아니니까 이게 잘못된 말로써 정답이 된 겁니다. 등기부상 병은 아직 나오질 않죠. 나오질 않으니까 병은 등기 권리자도 아니고 의무자도 아닌 대위 신청인의 입장에 불과한 거지 권리자는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므로 5번 지문이 틀린 말로써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의 경우는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서 규칙 제52조를 출제한 것인데 보게 되면 기업권이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네, 그럼 기업권의 경우 일부 지분만을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니까 각하사유에 해당되는 건 맞았고요. 두 번째 경우는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당연히 각하당합니다. 농지 전세권 등기도 허용하지 않으니까 각하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관공서나 법원이 촉탁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당연히 각하당합니다. 이것도 각하할 사유고요. 리을번의 경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이것도 당연히 각하당합니다. 상속인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전원 명예는 가능해도 자기 지분만 등기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리을번도 각하당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의 경우는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저당권도 수반성이 있다 보니까 분리처분은 금지가 됩니다. 분리처분 등기도 금지시키니까 이것도 각하당해서 보기 5가지 전부 다 해당 사항이 되므로 정답은 5번이 정답으로서 다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15번입니다. 등기표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15번의 경우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표 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3번이 틀린 말입니다. 등기표 정보 재교부해 주지 않습니다. 재교부가 안 되니까 우리가 등기표 정보 분실한 경우 또는 멸실한 경우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을 통해서 확인 서면을 제공받는다거나 또 공증인의 공증을 받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재교부해 주게 되면 굳이 비용 내면서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재교부는 해주지 않고 재교부가 안 되니까 확인 서면을 통해서 등기한다거나 공증인의 공증 서면을 가져온다거나 또 직접 출석을 통해서 등기권 확인받는 방법을 통해서 가름하는 거지 재교부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3번은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재교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6번의 경우는 갑이 그 소유 부동산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이. 자, 을은 갑을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등기 신청은 일방 대리, 그 다음에 쌍방 대리 다 허용을 하다 보니까 일방 대리도 가능하고 쌍방 대리 다 허용하다 보니까 위임받은 매수인이건 매도인이건 일방의 위임을 통해서 등기 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니까 16번의 경우는 2번이 틀린 말로써 일방 대리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의 경우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일 경우 그중 1인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네요. 가등기 권리자 여러 명이 있게 되면 그 중에 1인은 자기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전원 명의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4번이 잘못된 말이 됩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수인이 있을 경우에 이 중에서 1인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원 명의는 각하당하므로 4번이 잘못된 말로써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의 경우는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기업권의 경우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첨부하여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용은 등기 신청 자체가 단독이 원칙이니까 기억권 당연히 맞는 말이 되고요. 니은번의 경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의를 기재해야 한다.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한 날, 즉 수용 개시일을 기재하고 등기 신청하는 거지 재결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말로도 니은번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의 경우는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신청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디귿번의 경우도 틀렸습니다. 수용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용 법률 규정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디귿번도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의 경우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맞았네요. 수용 있는 경우는 수, 소, 지에서 선순위 소유권하고 지역권은 말소당하지 않으니까 직권 말소해서는 안 된다 해서 리을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의 경우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맞았네요. 수용은 주의할 점이 원칙은 단독이지만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되어서 말소할 때만큼만은 공동이 원칙이니까 미음번도 맞는 말이 되어서 옳은 말은 기역번하고 리을하고 미음에서 세 개가 맞는 말이 되므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에 합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의 경우 자, 합의 등기를 하는 경우 합의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 비율을 기록되어야 한다. 틀린 말인데 합의 같은 경우는 지분이 있지만 합의는 지분을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공유도 지분이 존재하고 합의도 지분이 존재하는데 공유는 지분을 등기하게 되어 있지만 합의는 지분 등기하지 않으니까 19번의 경우 2번이 잘못된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의 경우 20번의 경우는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한 기록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물어봤습니다. 뭐 법원 명령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내용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걸 찾으시오 이 문제예요. 뭐 양립할 수 없는 건 등기가 안 되는 것이고 또는 각하에 걸리면 또 등기할 수 없다 보니까 양립할 수 있으면서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이 답이 됩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요. 1번의 경우는 등기 신청에 소유권 이전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은 양립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명령을 해도 실행을 해야 됩니다. 1번은 당연히 실행할 등기고요. 2번은 권리 이전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자, 2번 팔아먹지 못하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부동산 소유권이 다시 이전돼 버렸어요. 이전에. 그럼 소유권 2번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양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의를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를 명령하라고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수업 나갈 때 법원은 이의를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럼 가등기 해놓게 되면 순위 확보하면서 본등결정에 취득할 수가 있는 규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등기할 수가 없고요. 3번의 경우 말소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의항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 말소 등기할 때 이의항변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제 승낙서가 있어야지만 말소할 수 있고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그럼 이의항변의 피해를 방지를 위해서 승낙서가 있을 때 말소할 수 있으니까 이때도 말소 등기 실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관의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첨부 정보를 다시 등기에서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럼 필요한 서류가 빠져서 서류를 제공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제공 안 했다는 얘기는 필요한 첨부 정보가 제공이 안 된 상태니까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고요. 5번이 전세권 설정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도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보기에서 2번하고 4번은 양립하지 못하니까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3번하고 4번은 필요한 서류가 빠진 상태니까 등기를 못하게 돼 있어서 등기 실행할 수 있는 것은 1번 외에는 등기 실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아마 제가 보는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이제 1급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의 경우는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1번의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등기 원인과 그 요놀이를 기록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 원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 원인하고 등기 원인 요놀이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어서 1번. 이것도 뭐 문제가 좀 쉬웠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부기 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의 경우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는 당연히 갑부의 주등기로 갑니다. 저당권이 경매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의 경매 개시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소유권에 한번 그려볼까? 1순위의 소유권이 있다 가정을 하고 의구 1순위 저당권 등기 들어왔다 가정합니다. 그럼 저당권이 경매 실행을 통해서 소유권을 경매 실행을 하게 되면 법원이 경매하겠다 결정 떨어지는 순간 2순위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실행이 되면서 주등기 방식으로 등기 실행하는 거지 보기 등기가 아니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저당권을 실행했다 하지만 경매 대상이 되는 것은 소유권이니까 당연히 갑부의 주등기 방식으로 경매 실행하게 돼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뭐 이거 경매 개시등기 모른다 할지라도 1번의 경우에 헌매특약 등기 당연히 보기 등기죠. 권리소멸 약정의 등기도 보기 등기입니다. 근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도 보기 등기고 등기상 2항계에는 제3자 승낙이 있더라. 승낙받아서 부기 주말이니까 권리변경 등기도 승낙서에서는 보기 등기니까 다른 거 가지고 문제 풀 수 충분히 있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이에요. 23번의 경우는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저당권부 채권을 전부 양도할 수도 있고 일부 양도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일부 양도할 당시에는 양도액을 적고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 1번은 뭐가 틀렸느냐? 변제액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변제액에는 임의적입니다. 저당권 등기할 때는 채권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적을 사유고 변제액이나 이자는 임의적이니까 1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2번의 경우 동일한 채권에 관해 두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틀렸죠? 공동담보목록은 두 개가 아니라 5개 이상이니까 2번 지문도 틀린 말이고요. 네 번째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틀렸습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금전 채권일 경우는 채권액을 적으면 되겠지만 금전이 아닌 경우는 평가한 가액을 적어야 됩니다. 4번 지문도 틀린 말이고요. 5번의 경우 공동저당 부동산 중 채권의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의 등기를 할 때 매각 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자 공동 저당권 등기의 경우 공동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대위로 경매 실행할 당시에는 적을 사유가 일단 매각 부동산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각 대금을 또 적어야 돼요. 세 번째는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적어야 됩니다. 채권액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순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적어야 돼요. 선순위 권리자가 변제받은
변제액을 적은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하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네 가지를 적는 것이 기본 틀이 됩니다. 대법원 예규에서 이제 나온 내용으로서 지금 5번 지문의 경우는 매각 대금도 기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적을 것이 선순위권자가 배당받은 변제금액 당연히 적어야 됩니다. 둘 다 적어야 되니까 5번 지문도 틀린 말이 되므로 맞는 말은 3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의 경우는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의 경우. 자, 일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일필지 전체의 공유지분 등기를 마친 경우 대유관계에서는 일필지 전체의 공유관계가 성립된다. 맞습니다.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반을 나눠서 여기는 내가 갖고 이쪽은 당신 가져라 이런 식으로 약정을 맺었다 할지라도 등기는 공유지분 등기한 경우는 등기부상 공유로 나오지 소유권 따로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유관계가 성립된다. 정확하게 맞는 말은 5번입니다. 왜? 등기된 것이 공유지분 등기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그럼 1번은 뭐가 틀렸느냐?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위는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공유자 중 1위는 전부는 가능해도 자기 지분만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전원명의 보존 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의 경우는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틀렸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지분을 포기한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다른 공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지분 포기로 인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독이 아니라 공동이니까 잘못된 말로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세 번째,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 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공유물 불분할 특약 같은 경우 특약을 맺을 때도 공동이고 전원 공유자, 그 다음에 기간을 변경할 때, 갱신할 때 전부 다 공유자 전원 다 와야 되고 1인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4번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틀렸죠? 공유지분은 전세권 들어올 수 없으니까 잘못된 말이 되어서 맞는 말은 5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24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문제를 풀다가 우리 공부한 부분도 나온 게 있고 안 한 건 나온 게 있지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부한 범위 내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차분하게 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이 없다거나 또 개인 사정상 결과가 좋지 못하신 분들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시험 보고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부디 원하는 결과 꼭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30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